혼란스러웠던 춘추 전국시대는 영정이 이끄는 진나라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영정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며 오랫동안 나뉘어져 있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몰두합니다. 이런 개혁들은 분명 효과가 있었지만 급진적이고 가혹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육국 출신 백성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진시황릉과 만리장성 건설, 흉노정벌 등 스스로의 공력을 깎아먹는 일을 너무 버렸습니다. 전하통일이라는 위협을 세운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그의 카리스마로 어느 정도 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이 죽은 뒤 진나라의 유지를 결정지을 중요한 자리에 무능한 호해가 앉아버렸기에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만 되어갑니다. 결국 진승과 오광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이어집니다. 진승이 이끄는 수십만의 대군은 진나라 수도인 함양의 지척까지 도달했는데 상황을 뒤늦게 깨달은 호해가 안절부절하자 장안이 나서서 도적들이 이미 가까이 다가왔고 또한 그들의 수가 많으니 가까운 군연의 군사들을 징발하여 싸우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여산에 옮겨 노역을 시키고 있는 제수들의 숫자가 많사오니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군사로 삼아 도적들을 공격하여 물리치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안은 사면령을 받아내 진시황릉을 만들던 제수들로 군대를 구성해 다가오는 주문의 군대를 맞이합니다. 장안과의 연이은 회전에서 패배한 총사령관인 주문은 자결하였고 진승은 장안을 막기 위해 수차례 병력을 보내지만 모두 털리고 진승 본인마저도 도망치다가 살해당합니다. 진승과 오광의 난을 진압한 장안은 이 기세를 몰아 위나라의 위구를 임재해서 포위했습니다. 위구는 제나라와 초나라에 구원 요청을 보냈고 위구가 당하면 다음이 자신이라고 생각한 제나라왕 전담이 몸소 출전했지만 장안의 야습에 사망합니다. 결국 포위당한 위구가 자결해 위나라는 멸망하고 장안은 동화로 도망간 전담의 사촌동생인 전령을 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나라의 항량은 전령을 지원하기 위해 북상하여 장안과의 교전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때 항량의 밑에는 유방과 항우가 있었는데 항량은 그들을 별동대로 돌려 활약시킵니다. 거듭된 승리에 항량은 점점 교만해졌고 별동대가 없는 틈을 타 장안의 대대적인 반격을 받고 사망합니다. 지금까지 진나라에서 일어난 반란을 정리해봅시다. 자, 이제 위는 끝났고 초나라는 항량이 죽었고 제나라는 전담이 죽은 뒤로 혼란스럽고 여는 변방인이 남은 건 조나라밖에 없네? 근데 당시 조나라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일양이 배반해 조왕 무신이 살해당하였고 장이 진여가 조효를 왕으로 내세우며 반격을 해 일양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일양이 장안에게 항복까지 해오니 장안으로서는 기회라 판단했을 겁니다. 장안은 곧장 북진해 수도 한단을 정복하였고 장이와 진여가 거룩으로 도망가지만 장안이 보낸 왕리에게 포위당하고 맙니다. 조나라가 멸망한다면 다음이 자신들의 차례란 걸 잘 아는 주변 국가들은 지원군을 보내었는데 그 중에는 항우도 있었습니다. 항우는 자꾸 시간을 축내던 송이를 참살한 뒤 사령관이 되어 나아갔고 황하를 건너자 타고 온 배를 스스로 불태워 퇴로를 끊었습니다. 물러날 곳 없던 왕이와 항우의 군은 9번의 대전 끝에 항우가 승리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음을 느낀 장안은 호태의 전열을 가다듬고 싶었지만 호해가 반대하였고 부하인 사마은을 수도로 보내어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조고는 3일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사마은은 장안에게 황실이 조고의 손아귀에 있으니 이기든 지든 조고에게 죽을 게 뻔하다며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장안은 고심 끝에 항우에게 항복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항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안과 함께 항복한 진나라군 20만 명을 학살하였고 함양으로 들어가선 호해의 뒤를 이은 자연과 함께 백성들도 학살합니다. 이후 항우는 항복한 장안, 사마은, 동해를 옛 진나라 땅을 다스리는 삼진왕으로 봉하는데 항우는 진나라 사람이 다스린다면 불만이 적을 것이라 여겼겠지만 문제는 당시 진나라인들은 그들을 항우가 일으킨 학살에 동조한 매국노로 생각했던 겁니다. 신안 대학살과 함양 대학살로 인해 군대도 없고 경제도 망가진 상황에서 민심까지 따르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서
파촉으로 들어간 뒤 적어도 몇 년 뒤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유방이 4개월 만에 바깥으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거기다 하필 유방군을 이끌고 있는 장군은 중국이 아닌 세계사에 남을 정도의 명장인 한신이었습니다. 4개월 만에 군대를 복구하지 못한 장안은 한군에게 여러 차례 패해 패구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고 사마은과 동예마저 유방에게 항복합니다. 이후 장안은 항우가 유방을 박살내는 팽성대전이 벌어진 이후로도 계속 농성을 했었지만 당시 항우와의 물리적 거리가 너무나 멀었으며 세력을 수습한 유방이 후방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패구에 수공을 가해 숨을 쉬기자 자결합니다. 여러분은 장안의 일대기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자면 장안이 억가를 당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대진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진승과 오광의 난을 제압하고 이어서 위, 제, 조를 공격할 때까지만 해도 장안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장안의 앞에 나타난 것이 당시뿐만 아니라 중국사 올타인급의 사기캐인 항우였고 홍황의 봉해진 뒤로 파촉에서 나오는 유방군을 이끄는 것은 중국이 아닌 세계사 명장을 꼽을 때 꼭 나오는 한신이었습니다. 항우와 한신도 서로 맞붙기만 했는데 그들과 모두 상대했던 장안의 억울함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네요. 그리고 장안은 상사도 참 그지 같은 것들만 만났는데요. 첫 번째는 최악의 암군이자 역사상 최초로 시해당했다는 타이틀을 지닌 호해였고 두 번째는 지능스탯도 육체에 몰빵했다는 말이 어울리는 항우였습니다. 어떻게 만나도 이런 주군들만 만났는지. 저는 어릴 적 초한지를 읽으면서 항상 머릿속으로 떠올리던 게 있었습니다.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한 지 10년쯤 지났는데 육국을 무너뜨리던 장군들은 다 어디 가고 장안이 혼자 생쇼를 하는 중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대의 활약한 장수들의 기록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몽무 왕전은 기원전 223년 초나라를 멸망시켰을 때가 끝이었고 이신은 기원전 221년 제나라 정복을 끝으로 기록이 없었습니다. 왕보는 제를 정복한 이후 기원전 219년 아들인 왕리와 함께 진시황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목년만이 비교적 오래 기록이 남아있는데 호해가 즉위한 후 반적 혐의를 뒤집어쓰고는 자살을 강요받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천하통일을 한 지 20년도 되지 않아 무너져가고 있던 진나라를 떠받치던 장안이었지만 나라에 버림받고 결국 최후까지 비극적이니 비운의 명장이라 해칭해도 손색이 없을 듯 합니다.